나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뭐 올해 이제 장 시작이었는데 일단 뭐 시작은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연말 돼서 여러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종목은 또 갈 수 있으니까 종목 잘 선별하셔가지고 멀리 가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게 매년 초에 제가 우려먹는 그 다려먹는 보약 같은 건데요. 연초에 좋으면 좋고 또 나쁘면 나쁠수록 더 좋은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 역대급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좋은 그림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올해 그렇게 크게 무섭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지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제 제목이 좀 짜릿하죠, 그죠? 역대급 지표가 나왔다. 뭐 역대급 지표 아니기만 해봐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에 따라 다르지 저는 역대급 지표예요. 제가 역대급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느끼면 뭐 고마이고 어쩔 수 없고 느낌이 오면 좋은 기고 그렇습니다. 자, 역대급 지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수 있고 매년 이것을 누적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큰 시장을 보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제가 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제 홍프로 방송을 많이 보신다거나 유튜브 쪽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자료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자료를 좀 취합하려고 좀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늘 좀 꿀꿀하게 빠졌죠. 전체 시장이 오늘 시장 역대급 지표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오늘도 묵직했어요. 작년 연말이 좀 이어지는 2022년 12월에 배당락 부분이 조금 더 깊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 나오겠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더 이상 빠지진 않았고 장중에 최저가를 신저가를 한번 갱신하긴 했습니다만은 플러스로 올라섰고 제가 어제 많이 2차전지 쪽 보지 맙시다 했는데 일단은 2차전지 쪽이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을 조금 많이 해주면서 시장을 좀 덜어주나 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바람에 전체 시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뭐 시장을 종목별로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이러면 도전을 못 하게 되죠. 왜냐면 두렵거든요. 두려워서 그래요. 편안한 직장, 돈은 많이 안 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직이 잘 쉽진 않죠.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을 보이려고 하다가 뒤쪽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이것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도 장 초반에는 짱 들어 올리면서 좀 가열차게 나가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힘이 좀 빠지면서 좀 후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무거운 상황이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겠죠. 미국 시장이 열려가지고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연초까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요번 주까지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좋은 종목들을 봐 두셨으면 요번 주까지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시장을 살펴보면 신정부가 들어오고 좀 이게 지수가 조정을 좀 강하게 해주고 그죠? 지수가 좀 강하게 조정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집권 2년차를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어떤 반짝반짝이는 선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맞아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없는 고난 없다. 하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그 선물을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보낸다고 한다. 훌륭한 선물일수록 문제는 어렵고 까다롭다. 주식시장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투자자치고 뼈아픈 실패와 손실의 경험을 맛보지 않은 경우가 없다. 두 번, 세 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성공의 단맛을 볼 수 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값진 열매가 감춰져 있음을 잊지 말라. 다 지나고 나면 선물이 없는 고난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투자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식 투자에서 하락에 대한 고통, 옆으로 행보하거나 본전 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빠졌다가 조금 수익 났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팔걸, 예, 그죠? 결집되는 구간이 지나야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자에게 수익이 안겨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사가지고 바로 수익 나는 경우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대부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물 없는 고난, 고난이 선물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장은 늘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지표가 정말 재밌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요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아, 또 똑같은 얘기 하려고 한다. 뭐 우상향이다. 우상향 맞긴 맞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아팠던 2000년도 언저리 그냥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여러분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번 안 보이죠? 그냥 지수상으로 봐도 몇 번 안 보이죠? 몇 번인 것 같아요? 한 7번, 7번. 98년도 까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IMF 때부터 주식을 하신 분이 없었으면 지금 뭐 크게 많이 맞은 적이 2000년도, 2002년도 탄핵 때 4번, 그죠? 5번, 6번. 조금 더 넣는다면 여기 이제 그 미국 신용강등까지 넣으면은 8번 되는데 요거 빼면은 한 7번밖에 없어요. 예, 최근 20년간 예, 주가가 많이 급락해가지고 고생했던 점. 최근 20년도,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하면은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냐면 저는 아빠님처럼 90년도에 시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잘 모르겠고 최근에 장이 굉장히 하락이 많아가지고 아팠던 데는 크게 보면은 작년까지죠. 2022년까지 하면은 총 6번에서 7번 정도 됩니다.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제가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역대급 정권에서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이걸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98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장이 많이 빠졌을 때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의 큰 움직임이에요. 그럼 종목들은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빗금친 부분, 요 부분, 그 다음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연속 2번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약간 벌었어요. 여기 연속 2번인 것 같지만 이제 올해는 시작이니까 요건 안 쳐야지. 그러니까 한 번, 2번, 3번 2000년도 밑으로 날려버리면은 요때는 연속 3년 정도 2년 정도 뭐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2년 연속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한 적은 있다 없다? 없죠. 여기 언제입니까? 여기 언제예요? 2001년 닷컴 버블 나고 나서 물론 이제 97년 8년 치면은 여기도 연속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엔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빠진 뒤에 연말에는 연초 랠리가 나오든 뭐 연중 랠리가 나오든 말 랠리가 다시 나오든 더 이상 손해볼 구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언제였어요? 17년 3월이었으니까 오히려 올라갔어요 여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17년 초 여기서부터 탄핵되고 오히려 주가 반응 상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랠리는 이게 한번 나오긴 나왔어야 되는데 요게 탄핵되시는 바람에 요 랠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랠리가 됐고 원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거죠. 그죠? 예, 원래 이제 각 정권마다 랠리가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는 요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나왔던 랠리인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대로 하자면 13년부터 해가지고 16년도 뭐 정권 취임하고 계실 때까지 랠리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2017년도는 좀 재미가 없었지. 왜? 삼성전자만 갔으니까. 정권마다 보면 재밌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월봉하고 연봉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2년 연속 무지막지하게 팬 적이 잘 없다. 이게 98년 통째로 다 한다면 앞쪽에 88년도, 94년, 95년, 96년 여기까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2000년대 퉁쳐가지고 앞쪽으로는 연속으로 많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락률이 크면은 그 다음률의 상승률도 가팔랐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매년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올해도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올해는 빠졌죠. 25% 빠졌어요. 94년도부터 해가지고 95, 96, 97 여기 연달아 3번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속해서 빠진 달이 잘 없어요. 연속해서 빠진 해가 작년에 뭐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지수로 봐서는 3% 플러스였어요. 그 다음에
올해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죠. 25%. 최근에 25%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로 해가지고 11%, 2%, 17%가 최고치였는데 올해 역사를 써버렸죠. 25%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맞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반등이나 지수로 보면은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죠. 39% 빠졌을 때 45% 반등이 나왔고 17% 빠졌을 때 플러스 9%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마이너스 갈 확률보다 플러스 갈 확률들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로. 근데 종목별로 봐서는 지수가 플러스 난다. 자, 지수가 만약에 연초에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뭐 이럴 때까지 좀 빠졌다가 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연초니까 여기가 지금 연초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위에서 놀면은 결국 지수는 플러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로 선별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지수 올라간 것만큼 뭐 플러스 8%가 올라갔지 10%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수보다 더 큰 수익률을 누리시려면은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 그럼 대형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삼성전자 하나 볼게요. 코스피 대단하죠. 연평균 시장 평균이 이게 지금 제가 중간에 잘라서 왔는데 80년도부터 다 평균 치면은 11%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상승이 24번이니까 자 대형주 위주로 볼게요. 삼성전자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만큼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 플러스가 나온다면은 얘도 이렇게 지금부터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돌파가 못 나오고 위에서 놀면은 연말 끝났을 때 나오긴 플러스로 나오긴 나온다는 거지. 연초보다는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종목별로 봤을 때 요 어떤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21년도 빵빵이로 다시 가서 보면 지수가 보면은 아까도 PPT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상승률은 시장 평균이 11%고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반등도 그의 상반에서 크단 말이에요. 17% 빠지고 2019년 9%, 18, 19가 재미가 없었죠. 2020년도까지 지수만 보면. 근데 그 엄밀하게 따지면 연초보다 연말이 무조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끝났단 말이에요. 요 구간이 좀 재미없어가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32% 상승을 하고 그다음 2021년까지 레일리가 됐다가 요번에 왕창 빠진 거죠. 그죠?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멀어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번 더 때리잖아요.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한 번 더 때려서 이 전저점 2100까지 근처 다시 언저리 온다면은 또 공포감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주식 없는 주식 다 던질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2022년 막 들었다가 10월달 또 맞고 11월달 기분 좋았다가 12월달 또 맞고 끝난 줄 알았는데 1월달 또 맞고 예. 소위 말해서 킹 받죠. 킹 받는다. 인버스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점 구간 대비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자 얼마 났냐. 저점 구간 대비해 가지고 보면 한 10% 이상. 보통 여기 한 10% 언저리 올라가니까 대부분 고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인버스 투자하신 분 있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보고 5,300원, 5,400원 언저리 올라가면 코덱스 인버스 기준입니다. 뭐 2X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10% 언저리, 15%, 10% 언저리에서는 수익을 좀 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인버스 잘못 롱 포지션 잡으면은 먹었던 거 다 토합니다. 롱포진 잡지 마세요. 인버스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콜옵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 좀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면은 뭐 진정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두 방 더 때리면은 토 나오겠죠. 소위 말하는 구토이무터. 지금 깰만한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또 연초라고 축포를 보내더만요. 탄도미사일 막 쏴주고 동해상으로 2023년 엿먹으라 이러면서 대포 빵 쏴주고 그죠. 지금 분위기 어수선해요. 뭐 전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최악의 구간에 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좀 미국도 금리 올렸으니까 우리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1월 달에 또 한번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악조건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하락했던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마 만기 전에 대충 때리고 말 것 같은데 제특강이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날 그 전후로 해놔가지고 1월 11일부터 있으니까 요번에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담고 있는 싼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고추 서 있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은 관심 가지면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이 말을 이렇게 뒤늦게 알아야 돼. 지금 더 이상 한두 방 정도 나오면 끝이 날 수가 있다니까. 지금 관심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격이 나버렸잖아. 한국말 끝까지 들어요. 항상 물가에 내놓은 사람 같아. 응? 이게 지금 이격이 나면 어떻게 돼? 이격이 난자리라니까. 여기 한두 방 더 나온다고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에헤, 참네.
천불나다 천불나지. 지금은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뭐 요거 뭐 3% 2%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5,200원에서 뭐 5,400원 먹으려고 얼마 더 먹겠다고. 지금 인버스보다는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주어야죠. 주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벌써 이렇게 빠져가지고 돈은 지금 호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머그컵으로 한 잔 더 붓는다고 해서 물이 더 불어나요? 안 불어난다고. 물타기를 하시려면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작게 사고 진짜 기회가 왔다 딱 포인트다 싶었을 때 그때 밑에서 왕창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잖아. 왕창 사놓고 밑에 찌끔 사니까 평단가가 도저히 끌어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물타기 할 돈을 갖고 계세요. 그 종목이 만약에 비중 많은 종목이 갑자기 돌아 나간다 하면은 돌파 나갈 때 차라리 사세요. 자, 비중 많은 종목을 내가 샀어. 들고 있어요. 앞쪽에 삼성전자 예어줄게요. 사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돌파가 딱 튀어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세요.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산 것보다 고점으로 돌파 나온 자리가 나온다. 그때 사세요. 오늘 핵심은 역대급 지표는 딱 그거예요. 연속된 어떤 하락은 잘 없었다는 거.